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00%로 4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자카르타 타임스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루피아 환율의 안정과 인플레이션율 조절을 위한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2.50%포인트 인상된 이후에 동결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5.25%와 6.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충분하며 다른 수단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목표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인도의 성장세에 힘입어 2024년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더욱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와르지오 총재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영국, 일본의 역성장으로 세계 성장 전망이 앞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루피아 환율은 0.1% 상승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4.7에서 5.5%로 예상하며 현재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세계 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와르지오 총재는 중앙은행이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차기 정부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밀 유출 혐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사업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교역과 투자 확대, 인프라 협력, 한국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 및 영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올해 믹타 의장국인 점을 고려하여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상인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프리미엄 등급 쌀 가격은 1kg당 18,000루피아로 이는 1년 전보다 2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쌀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쌀 대체품인 곤약,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등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수입을 늘리고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 저소득층의 식량을 배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쌀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이슬람 단식 월인 라마단 때문에 식품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시장상인협회 사무총장은 라마단이 오기 전에 쌀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비료보조금 확대 및 재고 물량 시장 방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양국 간 새로운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24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와 호주 국방부 장관 리처드 말스가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가진 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말스 장관은 국방협력에 대한 논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2에서 3개월 내에 공식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협정은 양국 역사상 가장 깊고 중요한 안보 협력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스 장관은 전망하였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양국은 공동의 운명과 공동의 집단 안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가 양국만의 자체 국방 계획을 추진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항상 원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13년 호주의 도청 의혹, 마약 밀수범 사형 집행, 2017년 군인 간의 갈등으로 합동훈련 및 인력 교류가 일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방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최대 군사훈련인 슈퍼 가루다실드 훈련에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누사ten가라 지역에서 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수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LNG 코리아, 팜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기업 APCA 등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약 1,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 해외 해양 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한인리 해양 플랜트 협력센터를 통해 유망사업 발굴, 수출 상담회, 시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착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한인리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력 주관을 개최하였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주는 해양 플랜트 산업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다각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 오는 7월부터 한국, 인도네시아 국제선 항공편을 증편 운항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7월 6일부터 인천 발리 노선은 기존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변경됩니다. 인천에서 오전 11시 25분에 출발하여 발리 현지의 오후 5시 20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또한 7월 14일부터 인천, 자카르타 직항 노선은 주 5회로 증편됩니다. 화, 수, 금, 토요일은 오전 10시 35분에 인천을 출발하여 오후 3시 40분에 자카르타에 도착하며 일요일은 인천에서 오전 11시 5분에 출발하여 자카르타 현지의 오후 4시 10분에 도착합니다. 이번 증편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여행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자카르타 또는 발리 경유를 통해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내 주요 도시로의 당일 연결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밝혔습니다. 한편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최근 영국의 항공정보 제공업체 오에이지가 발표한 정시 운항률 조사에서 전 세계 항공사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1위 기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2월 2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한글 5행시 짓기 사전 이벤트를 통해 100여 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였고 이날 행사에는 우수장 낭독회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부럼 깨기 대회, 달집 소원지 달기 및 점등식, 쥐불놀이 시연 및 강강술래 등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는 참가자들과 함께 오곡밥과 대보름 나무를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쥐불놀이통을 이용해 쥐불놀이를 체험하고 다양한 종류의 부럼을 깨며 내 더위 사가라를 외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